예, 추석 연휴를 맞아서 저희가 각 당 대표들 초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에 이어서 오늘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좀 늦었지만 대표 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많이 쉬셨어요? 제가 요즘 목이 좀 안 좋아요. 예, 자 어쨌든 이제 추석 연휴에도 한반도 정세는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네. 북한 비핵화 문제는 어떻게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은 상당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용호 외무상도 이제 뉴욕에서 폼페이오가 만난다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종전 선언에 대한 얘기가 없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플러스 알파 논의를 갖고 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앞뒤가 상당히 불분명하기는 한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또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로 가는 데는 커다란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꼭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도 그 답방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그 중간에 먼저 열리고 북미 간에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이 되고 또 한반도 정착에 대해서 소위 종전선언이다, 평화협정이다, 북미 수교다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나마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조금 이견들 논란이 좀 있으셨죠. 연휴 지나고 나서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 비준해달라는 요구가 다시 오면 바른미래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저희는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이게 남북 관계 평화로 가는 길이니까 적극 지지를 하고 국회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야당도 이런 문제는 여야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국회 비준 동의 문제는 구체성과 상호성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선언을 실제로 이행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든다. 지난번에 국회 평양선언 비용 추계는 판문점 선언 그 비준 동의가 왔을 때 4,700억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또 북한에서 상응하는 조치. 하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그럼 과연 비준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북한의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진전이 돼야 하는데 그런 데 대한 그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자,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바로 국내 정치 얘기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가 지나가면 이제 곧 총선이 또 다가오고 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보수 대통합 얘기도 또 자꾸 나오고 있고 또 야권 통합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치의 어떤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전반적으로 좌로 좀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평화당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또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측이 지금 질이 멸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거의 전통적인 일종의 극우 이런 쪽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개혁 보수하고 합리적인 진보가 모여서 그것이 새로운 중도 개혁의 새로운 세력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정치 구조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지. 근데 과거식으로 정략적인 통합이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두 세력은 이미 합쳐졌다가 한번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그때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아직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완전히 거덜이 났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의 통합, 영남과 호남의 통합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제대로 살리고 중심을 잡으면은 그것이 새로운 정치개혁의 중심 세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매체 보도를 보니까요. 유승민 전 대표께서 당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혹시 보도 보셨습니까? 저도 내용은 그 제목은 그런데 내용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예, 혹시 뭐 제가 대표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 열흘 전쯤에 같이 만나서 막걸리도 한잔 했습니다. 예, 뭐라 그러시던가요? 물론 이제 당의 정체성, 우리나라 보수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뭐 있고 그런 것들을 뭐 격이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당을 떠난다 이런 생각은 저는 전혀 못했습니다. 전혀 못하시고.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손 대표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정계 복귀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아직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보셨잖아요. 경선에 출마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복귀하신 겁니까? 아니면 한국 정치에서 이 손학규라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아까 정치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 우리나라 정치가 양당 구조의 극한 대결로 나가면 안 되고 예. 대통령 제도의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국회나 내각이나 이게 허수아비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정치가 다당제 연합정치가 돼야 되고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7.1공화국이고 예.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다당제를 제도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저는 거기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개헌 논의가 있다면 바른미래당이나 손 대표께서는 어떤 형태의 정치제도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본 것으로는 독일식의 예. 그 내각과 국회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안정적인 연합정부 제도가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질문의 반복입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당내에서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부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꼭 이것이 꼭 옳은 방향은 아닙니다만 이 소위 청산의 대상이 돼 있는 것이고 예. 우리는 개혁도 개혁 보수로 또 합리적인 진보가 새로운 제3의 중도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인적 청산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어느 정도 하시면 그때도 마찬가지인가요? 글쎄 그 김병준 위원장이 하시는 게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우리나라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남양주에 있는 세탁 공장을 다녀왔는데 추석에도 일을 쉬질 못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이대로 최저임금제가 그대로 내년에 또 10.4%가 올라가면은 자기네는 기업의 그 사이즈를 반으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협조하는 협치와 그 연립정부, 그 연합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